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2명이 있습니다. 둘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큰 시누이는 저보다 8살이 많고 그 아래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초부터 두 시누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큰 시누이인 형님이 매번 자기가 시어머니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어쩔 때는 아예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까지 했었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시누이는 시누이가 아니었던가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꼴불견이고 여간 밉상이 아니었죠. 그것을 옆에서 부채질하던 사람이 둘째 시누이였어요. 큰형님을 언뜻 보면 순둥이 여자로 보이는데요. 혼자 사는 제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둘째 형님과 만나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행여나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시댁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럴 사람은 전혀 아니죠. 뻔히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큰형님은 올케를 잘 통제를 하겠다는 심상 같았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그랬어요. 내가 시어머니 대신일세.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내가 좀 잔소리를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라 듣고 이해를 하게. 그러자 옆에서 작은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옳게. 앞으로 큰언니가 우리 집의 어른이라 생각해. 알았지? 솔직히 두 사람 다 저보다 나이도 많은 형님과 아가씨라서 대충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대신이라는 말이 거슬리긴 했습니다. 대놓고 시어머니 노릇을 큰형님이 할 거라고 미리부터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기로 했었죠.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의논할 일이 있으면 큰형님과 나누라는 말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괜히 오버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점점 형님과 아가씨가 돌아가면서 여시지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은근슬쩍 저를 생각해준 척 하면서 뒤통수 치는 것 말입니다. 대충 찰찰한 이런저런 사건들은 냅두고서라도 제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죠. 그때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고 첫 아들을 낳은 지 8개월째였어요.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에도 몸이 아파서 못 온다는 연락만 받았던 큰형님이 병원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그랬어요. 자기야, 큰일 났다. 응? 큰일이라니? 누나 말이야. 지금 다 죽게 생겼대. 지금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시지? 응, 그런데 왜 형님이 죽게 생겼어? 지금 긴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누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봐. 남편이 하도 호들갑스럽게 말을 해서 진짜로 형님한테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요. 형님이 왜 그러는데? 누나가 지금 많이 안 좋은가 봐. 응급실로 앰뷸런스 불러서 실려갔대.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로 못 가니까 자기라도 빨리 가봐. 춘희가 너 빨리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아들은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바로 형님이 입원해 있다던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응급실로 실려갔다던 형님은 이미 입원실로 입실을 해서 아가씨와 장난치며 옆에 있던 환자와 얘기까지 나누고 있더라고요. 형님, 괜찮으세요? 저를 보자마자 급 아픈 척을 하더니 그랬어요. 아이고, 옳게. 내가 아파서 우리 조카 얼굴도 못 보러 갔네. 내 조카는 잘 크고 있는가? 네,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글쎄, 내가 디스크가 터졌나 봐. 허리를 못 쓰니까 집안일도 하나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가씨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철심을 박아야 하는 큰 수술이래. 그러니까 올케가 당분간 큰언니 병간호 좀 해줘야겠어. 네? 병간호요? 뭘 놀래고 그래? 아가씨, 제가 어떻게 형님 병간호를 하겠어요. 복덕이 키우는 것만도 하루가 부족한데요. 그러자 갑자기 얼굴 낯빛이 달라지더니 저에게 쏘아 붙이더라고요.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병간호를 시키냐 이 말인가? 네?
누가 들으면 세상에 올케 혼자서만 애를 낳은 줄 알겠네. 나도 낳아봐서 아는데 이젠 8달이 지났으니까 몸조리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사부인께서 복도기를 잘 돌봐주신다면서. 다른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도 있는데 말을 함부로 내뱉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좋게 말을 했습니다. 육아휴직도 곧 끝나면 저희 엄마가 복도기를 돌보느라 고생하실 텐데 되도록이면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쉬게 해드려야죠. 제 산후조리에 복도기를 보살피느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저에게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올케는 큰언니가 이렇게 아파에 누워있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나? 내가 그동안 올케가 출산이다 뭐다 해서 큰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다녔어. 나는 뭐 한가해서 그런 줄 알았나? 어떻게 그러겠다는 말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래? 아무래도 이런 말을 나누기에는 병실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나가서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제 말은 묵살하고 그러더라고요. 긴 얘기 할 것 없네. 다 각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있겠나? 이건 성의 문제네. 큰언니가 시어머니 되시란 말을 내가 몇 번이나 강조해야 하는 거지?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편하게 얘기해요. 다른 환자들한테 민폐해요. 그러자 이번에 환자로 누워있던 큰형님이 제게 그랬어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있어. 자네가 좀 힘들더라도 춘희 대신에 와주면 되겠구만. 그랬더니 아가씨가 그러더군요. 큰언니가 허리가 저려서 집안일도 하나도 못해서 내가 그동안 큰언니 살림도 도맡아 했었네. 이젠 올케가 병간호도 하면서 큰언니 살림도 매일 가서 해줘야겠어.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형님 병간호도 모자라서 형님 살림도 매일처럼 하라니요. 별 가짜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이쯤 되자 저도 참고만 있을 순 없어서 한마디로 때려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한가해서 온 줄 아나 본데요.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큰일 났다고 해서 놀라서 온 거예요. 보아하니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전 가볼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여러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었거든요. 설마니 문병하러 와서 신우가 건넨 몇 마디에 바로 돌아서서 갈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놀라는 눈치라 신우가 쫓아나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자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병간호며 살림도 해줘야 한다고 했죠. 아가씨도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있는데 당연히 아가씨가 모셔야겠네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별 미친 소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성깔 있는 터라 지지 않았습니다. 어따 대고 경우가 있네 없네 해요. 아가씨나 형님은 어머니가 없어서 배운 데가 없어서 그렇게 못 배워 처먹었어요. 뭐야? 다시 말해봐. 너 미쳤니? 그래서 제가 말을 한 번 더 때려줬어요. 경험 없는 그 아가리나 닥치고 있어요. 못 들었으면 귓구멍이나 뚫던가. 저는 그냥 웃으며 두고 볼 일이라고 해주고 나와버렸죠. 그런 후 며칠이 지난 후에 둘째 신우이가 저에게 초원화를 해서 나을 일을 쳤습니다. 올케,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신 거냐고? 그걸 왜 저에게 물어요? 아가씨 시어머니가 늘 아가씨 집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거 몰랐어요? 지금은 치매라서 어린애 같아서 아가씨가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 병간호며 살림도 맡아 해야 한다면서요. 복 받으실 테니까 잘 모셔요. 그러자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신우이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미쳤다고 치매 걸린 노인네를 모시고 살겠어?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며느리 노릇은 잘하시고요. 라고 하며 끊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가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남편과 사귈 때부터 친정아버지가 요양병원 운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우의 시모를 맡겨왔어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자마자 신우의 시모는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떼를 써왔어요. 그것을 본 신우의 남편이 그동안 신우의 눈치를 살피느라 모시고 살자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씨가 제게 그랬어요.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의 병간호나 살림도 맡아서 해야 한다고요. 뭘 겁내세요?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중증 치매도 아닌데요.
그 말에 힘입어 신우이 남편이 신우이의 시모를 모시고 신우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그랬다네요. 나는 내 엄마를 모시고 살 테니까 며느리 노릇이 싫으면 나랑 이혼하든지 아니면 네가 나가 살든지 해.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온전히 신우이 남편에게만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자식도 없는 주제에 밥값이라도 하려면 며느리 노릇은 해야 했으니까요. 무일푼이고 무능력해서 이혼 후에 돈 벌 의지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라고요. 형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할 때까지 간병인을 사서 간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돈도 아까워서 간병인을 들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형님이 퇴원을 하고 다 나을 때까지 형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신우이 남편의 반찬도 해주라고 하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팔이 없나 발이 없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시어머니 행세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돈 주고 사세요.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하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 뒤로 연락을 일절하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상종 못할 인간들하고 가까이 지내선 안 되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